이번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가장 중요하면서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포인트 위주로서 가져가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긴 또 절차기 때문에 절차 내용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게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앞 강의 리바인드해서 보시면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죠. 자, 그럼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뭐냐? 그 도시에 대한 개발하고, 그렇죠? 이용하고, 보존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했던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갖다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성격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5가지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앞서 이론에서 봤던 것처럼 용도 지역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1조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용도 지구는 그의 기능을 보완해 주셔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같이 묶지만 종속 관계는 아닙니다. 다음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 용도 구역은 얘가 1차, 2차, 3차인데 이 3차가 된 요거는요, 규제가 목적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제가 목적인 용도 구역은 몇 가지가 있느냐? 수, 도, 개, 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금 이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걸 우리가 부연 설명해서 공부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바다에 수산자원이 많이 있다.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돼 있어요?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그 바다뿐만 아니라 인접토지까지도 보호해 주는 걸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을 포인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생이 양환산지는 개발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이 다 개발된다면 어디 휴식공간이 없죠?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은 여러분들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에서 도입된 겁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등장했지만 실제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요. 자, 김신조 사건이라든가 월미도 침투 사건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때문에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화가 되는 것, 개발되는 건 뻔합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보시키자. 그래서 영종도 같은 데를 연상하시면 돼요. 영종도 신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주변이 너무 난무하게 개발되면 잘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심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져갔는데 요건 분명히 규제가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가 같은 용도 구역인데 별도의 것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재치껏 공부할 사람은 참 눈치껏 볼 거예요. 바로 수도 개시. 수도가 개시하면 어디를 가요? 입으로 가면 즐겁죠. 이거 즐거운 건 행위를 완화시켜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도권 중에 특히 기존의 도심지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골 사람들도 오게 되면 이제 서초라든가 이쪽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데 올라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터미널 같은 곳으로서. 근데 거기가 너무 정체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개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의 규제 가지고는 보다 효율적 건물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한마디로 해서 계획 제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은 어디서 출발한다면 기반시설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이걸 갖다가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반시설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지면, 관리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지면 그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 법에는 의하지 않지만 따로 본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있겠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는 사업을 할 때는 개발할 때는 여기 있는 이 획일적으로 규정한 용도 지역만 가지고는 그 도심지에서 어울리는 건물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자리란 말 썼는데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사항이다. 그럼 여기 보니까 위에 거는 계획 제한이요. 밑에 거는 사업 제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계획 제한이 됐든 사업 제한이 됐든 결국 뭐 한 겁니까?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권리 의무 관계를 구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론상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의 개념이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바로 그 교과의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시적 계획으로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부합돼서 이루어져야 될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수립이란 말도 되겠지만 대개 입안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안권자 이걸 볼 수 있어요. 수립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입안권자라 했는데 어떤 경우냐? 자기 관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관할 것은 자기가 하여야 한다. 우리끼리 머스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결국 자기 관할이라는 건 이미 배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자치시장, 시장, 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기 관할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관할. 그런데 이 관할이 어떤 경우면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인접지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가 어떤 경우냐 주어진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예를 들었처럼 자,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요. 그러면 여기에 성남시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걸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권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성남이지만 서울생활권이고 서울이지만 성남생활권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서 성남시장이 되려면 대도시지만 여기는 경기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공동하거나 할자를 정하는 건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상위급이 있는 국토장관이 할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할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성남시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시하고 생활권이 이런 생활권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생활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걸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역시 여기는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할자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교재의 관점도 마찬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관할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누가 있느냐 그래 준다면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국토장관이 한다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 국가계획이면 누가 할 수 있어요? 국토장관이 할 수 있고. 그럼 반면에 도계획이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하는 것이고 또 여기처럼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이나 용도 지역 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산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요. 그 산의 구릉 능선을 기점으로 해서 시도 경계가 나눠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래산 하면 어떤 경우에 쓰면 세 개의 시가 그 경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시흥시, 하나는 부천시, 하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하나의 능선에 하나의 산에 대해서 용도를 정하고자 할 때 각각 자기 시군 나름대로 시도 나름대로 정한다면 서로 이해관계 충돌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 차라리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입니다. 광역도시 하위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상위계획의 대류 원칙이라고 앞서 얘기했죠. 거기에 반했다 하면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당연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138조 가지고 가서 좀 조정 좀 하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거기 따르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의 경우는 도계획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겠죠. 그렇죠? 또 시군에 걸쳐 있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구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도시군관리가 정할 사업이면 결국 누가 한다고 보시면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 이렇게 위반할 때 기준이 있죠. 기준은 역시 또 이렇죠. 거의 97%가 누구다? 국토장관이라고 배웠죠.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그럼 이때 이런 걸 갖다 위반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계획도서,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죠. 또 도시와 농, 어초, 산초는 어떻습니까? 상세 정도가 같이 틀려요? 틀리죠. 틀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차등 위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하여야 한다는 것. 자, 인구 밀도라든가 또 그 기반시설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 다음,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관련의 기준을 갖다 지정할 때는 역시 앞서 국토장관이 정하지만 그 정하는 내용을 굳이 다 할 것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뭐와 같이 재난, 이거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위반권자를 보면 다들 누굽니까? 관할 뿐만 아니라 국토장관, 도지사, 그럼 다 누가 되겠어요? 행정청 아닙니까? 근데 대외적, 국민한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행정청만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위반을 하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위반 제한.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반 제한. 그 위반 제한은 누가 하는 거냐? 주민 또는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우리끼리는 이런 걸 재치껏 공부할 수 있겠죠? 아, 그럼 뭐냐? 주민이 필요한 시설. 주민이 써야 되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 그럼 그것이 바로 뭐냐? 주민의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기지. 저희들 공부할 때는 이렇게만 해도 문제를 풀 때 요 딱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5가지, 즉 6가지면 5가지 내용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중에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 할 때 지구단위 계획도 뭐예요?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 주민의 가장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는 것이다 하는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그래서 주민의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행정청한테 위반을 제한하는 거지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위반을 제한하면 그들은 처리해 줘야 되겠죠. 처리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처리는 며칠 내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면 45일,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해 줄 수가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여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걸 제한할 때 누가 제한한다는 건 꼭 명심해 줘야 되겠어요? 주민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두세요.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건 거기에 주민에 관한 주소가 되어 있지만 주소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해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겠죠. 제한할 때 드는 비용. 사업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제한에 드는 비용입니다. 제한에 드는 비용은 그 제한자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역시 입안권자가 있기 때문에 입안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입안 절차는 역시 기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어디가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 조사했다가 요번에 더 강화를 시켰어요. 왜 더 강화시켰느냐? 난개발뿐만 아니라 재해 위험성 때문에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추가 조치를 더 강화시켰는데 뭐가 있느냐?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검사.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에 관한 사항도 더 가져갔느냐면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것까지도 강화시켰다는 거죠.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도 하라, 이렇게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다 누가 입안권자는 국토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알겠죠? 이들이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지만 기초조사는요, 법이 정한 경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국방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게 여러분 교재에도 마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초조사를 할 때 이걸 강화시켰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들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얘도 대통령령이 정했으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경우도 생략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것을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검사, 재해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걸 갖다 본다면 기초조사도 뺄 수도 있겠고, 또 환경성 검토만 안 할 수도 있고, 생각해서 토지 적성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환경성 검토를 안 하는 것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와, 여기 보면 모두가 생략되는 걸 잘 생각해요. 모두 생략된 건 난개발 여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다. 난개발 여지가 없는 거죠. 가장 조화롭게 이런 거 아닙니까? 법적인도 완화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말이 있다면 생략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했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했다. 그러면 여기는 환경성 검토가 필요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 여하튼 기초조사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이 의견 청취는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와 의회의 의견 청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주민의 의견 청취다 그러는데, 주민이 가장 여기 대외적 구성이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러면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는 거예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고부터 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하는 거예요. 그 14일 이상 열람할 때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의견 제출하라 이겁니다. 요 기간 내에. 그 이때 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반영 여부를 종료되고 나서 60일 내 통보해 주는 거예요. 반영하겠다는 걸 60일 통보. 그럼 여기 의견 제출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요 내용이면 다시 공고, 재공고하고 가서 다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열람시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의회의 의견 청취인데요, 의회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든가, 알겠죠? 광역시설과 관련되든가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교재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입안을 하는 거예요. 입안. 입안. 그 입안할 때는 특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특례가 있다 보시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심기구 수립되지 않아도
도시공간관리에 수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속한 위반이 아니라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하는 게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미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간관리계 결정 시 협의를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께 위반할 때는. 그래서 기본계획과 동시에 같이 한다. 그럼 관리계획 때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위반을 했으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결정권자. 이것이 다시 중요성을 띠게 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정권자.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걸 정리해 본다면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뒀다는데 지금 구 안 둬도 인구 50만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대도시장인데 자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주의할 내용이 있다면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예외라기보다도 주의할 것이 있어요. 누가 직접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네요.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와 관련되느냐?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은 자기 스스로 위반했으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따른 그럼 어떤 거예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누구한테? 여기는 시장 군수에게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누가 있냐면 국토장관하고 자 해양수산부 장관 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 봤을 때 우리는 국수 개시 입 앞서 얘기했죠. 국수를 개시하면 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수도 개시도 입처럼. 여기는 자 이걸 여러분들 재치껏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앞서 국토장관이 직접 위반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가 직접 위반한 거 세 가지.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랬죠. 시도에 걸쳐 있는 도시공간을 정할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거기에 있겠고요. 그 다음 나가서 여기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이건 수산자원 보호구역. 요것만큼은 누구한테 하냐면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오로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재작년도서부터 바뀌었는데, 자,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 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한다고 했으면 국토장관이. 그럼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이란 말이 만약에 이 소리가 없다면, 이 얘기가 없다면, 만약에 이게 없이 시가와 조정구역만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시도지사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도 누가 한다? 국토장관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결정권자입니다. 그럼 결정권자 조심할 것 요거랑 더불어서 요번에 새로 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계획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이 결정권에 대한 예외다 하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는 그럼 결정하게 되면 결정 뭐가 있겠어요? 절차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결정 절차를 한번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반 단계 있으면 결정 단계가 있고, 결정 단계가 있으면 이제 이를 갖다가 고시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정 단계를 봅시다. 결정 단계.
그럼 이때 이 결정 단계는 뭐가 필요하느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이 소리를 하느냐면 신청이란 건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 빼놓고 나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겠고, 자, 도계획과 관련된 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된 국토상을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나 직권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필요하면 협의가 필요해요. 그럼 협의라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같이 협의할 수도 있어요. 협의를. 그런데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누가 할 수 있냐? 이 시도지사가 협의할 수도 있어요. 왜 협의를 할 거냐면 여기 국토장관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줬으면 최초에 입안한 용도는 가서 시도지사가 야 이거 당신 풀어준 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서 이런 용도를 하려고 하고 가서 협의할 수 있고, 또 국토장관이 결정한 것을 도지사가 그래서 변경하겠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의를 했다 그러면 뭐 한다고 쓰면 심의를 해요. 심의는 지방도 있겠고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심의할 수가 있어요. 공동심의. 자, 공동심의란 건 누가 할 수 있냐면 지방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왜 이것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게 된다면 이 내용이 뭐냐는 걸 잘 알아줘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뭐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돼 있구나.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요, 가장 조화롭게 하는 걸 이랬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는 건축물의 배치 있어야 되겠죠. 또 건폐율 용적 높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누가 더 잘해요? 건축위원회가 더 잘 알죠. 기반시설 배치는 누가 더 잘 알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둘이 서로 공동 심의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얘나 얘도 생략은 가능한 겁니다. 어떤 거냐?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국방상, 보안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가져간다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뭐 할 거냐? 결정을 하면 그 결정권자가 고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서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차이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했으면 송부해 줬잖아요. 그래서 공고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직접 결정권자가 고시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결정권자가 고시를 해주면 이를 갖다가 이제 송부를 시켜서 뭘 시켜야 되겠죠? 열람을 시켜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킨다? 열람을 시켜야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열람을 시키는데 이 열람은 기간이 법정화가 안 됐어요. 왜? 계속적 효력 발생하시는 거니까 뭐 다른 건 우리가 국토계획 및 유형 법률 중에서 이 관점에 본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30일이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법정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열람기간이 따로 되어 있지 않다.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됐으면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대외적 구성이 된 고시라는 거죠. 그럼 효과로서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효력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과거는 결정 고시에 가고 나서 5일이 경과되면 효력 발생한다 했지만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 고시가 됐잖아요. 그죠? 결정 고시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돼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결정 고시한 날부터 지형 도면 작성은 2년 내 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기본법을 보면
2년 내 안 하면 2년의 경우는 다음날 도시관리가 시효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결정됐으면 과거에는 5일이 경과돼야 효력 발생한다는데 아직까지 지형도면이 작성되지 않으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 미리 제안을 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되면서 이게 아니라 지형도면 작성한 날,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우리가 그 효력 발생이 가장 중요한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렇게 나왔어요. 작성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게 된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효력 발생하니까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허가 받았다고 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돼야 돼. 착공이나 착수가 됐어야지만 기득권 존중 문제가 생기는 거지. 착공, 착수도 안 됐는데 기득권 존중 문제 따지면 그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 봅시다. 1월 만약에 10일 날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털을 닦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지금 ING형이에요. ING형.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용도가 바뀝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용도가. 그럼 용도가 바뀌어서 건축할 수 없는 용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미 건축 허가 받았으면 착공이 안 됐으면 반려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착공 제한합니다. 안 되지만 자, 이미 착공이 됐다면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두 번째는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도 수시가 중요하듯이 여기도 수시라고 합시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은 특히 이 법에 적용받는데 행위 규제가 목적이잖아요. 건축 규제가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하느냐. 가서 건축허가 받아 착공하고 있는데 이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그러면 3개월 내 신고하라 이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3개월 내 신고하라 이 소리가 들어간 거다. 하는 걸 꼭 아시면 이게 바로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형도면은 앞서 얘기했죠. 입안권자가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고 결정했으면 입안권자와 결정과 같은 사람은 상관없지만 같지 않은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가 직접 입안했으면 직접 결정한 거 지구단위 계획 외에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결정은 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입안한 내용과 당신이 결정한 내용이 같은지 안 같은지 대조 확인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형도면 작성돼서 그걸 갖다 고시해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고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날짜가 따로 없다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재검토. 그 앞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 수립 지침이 된다 했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성격이 바뀌면 사업도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검토하면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계획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재검토할 때 타당성을 갖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겠고 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설치된 시설 중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 여부도 역시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장기 미집행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있죠? 수립에 지침이 없다는 얘기죠. 방향이 없다는 거죠. 등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장기 구상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할 때는 공청을 해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가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입안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 효력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서 행위 제한과 관련된 것을 배운다.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나가도록 해봅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